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5월 12일 수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보다 힘을 계속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62%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158선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대 하락률이 나타나면서 96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85만 4천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5%가 넘는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86만 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현대차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1에서 2%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역시 3%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의 분위기를 한번 짚어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에서도 다시 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형제는 2에서 3%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4%에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4%대 급락 양상을 연출해주면서 57,1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SK머티리얼즈에서는 3%가 넘는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도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HLB와 알테오젠도 2%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꽤 많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장중에 8만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오후 1시 20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4천억 원 이상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8만 1,200원의 종가를 썼는데 오늘은 주가가 더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20%가 넘는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장중에 2%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낸 상황인데요. 그래도 전문가들은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하락폭은 과도한 감이 있다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티엄셀즈가 리사이클과 폐배터리 재활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얼티엄셀즈는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 법인입니다. 리사이클은 북미 최대의 배터리 재활용 업체입니다. 셀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폐배터리의 코발트와 니켈 등 여러 배터리 원재료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오는 8월에 위탁 생산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시작 전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공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시 역시도 화면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5일에는 네이버 AI 나우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네이버의 초대규모 AI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초대규모 AI는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네이버의 성과와 비전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액면 분할 후에 주가 약세의 징크스를 깼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앞서서 액면 분할을 단행한 이후에 주가가 상당 기간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분할 직전의 최고가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개인들은 분할 이후에 1조 원 이상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주가를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 5대1 액면 분할을 공시했는데요. 액면 분할 공시 이후에 카카오의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분할 상장 기준가인 11만 2천 원을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증권사들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15만 2천 원까지 높여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룹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글로벌 누적 판매량 5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올해 진출을 선언한 중국과 유럽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제네시스는 지난 9일까지 우리나라에서 37만 대가 넘게 팔렸고 또 해외에서는 12만 대가 넘는 판매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급차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에 5년 반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기아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1.8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봉을 띄워주면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의 주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보시면 보합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거래 종가와 동일한 27만 7,5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3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무선수익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뉴 ICT 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64%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형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1.3%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26만 5,500원에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발굴한 친환경 소셜 벤처 기업 인진이 KDB 산업은행으로부터 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에 아직은 지금 반영이 되지 못하지만 호재성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인진은 파도로 전기를 만드는 파력 발전 시스템 개발 업체입니다. 이어서 LG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1.68%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LG전자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인도의 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LG전자 인도 법인은 인도에 있는 약 10개 도시의 임시병원 설립에 모두 6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1,008억 원, 영업이익은 13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은 24.2% 감소했고 또 영업이익은 71.7% 줄어들었습니다. 검은 사막의 매출이 감소하고 또 인건비가 오르면서 실적 약화가 나타난 건데요. 아쉬운 성적표지만 신작인 붉은 사막과 도깨비가 반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시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의 경우에는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 약보 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해 줬는데요. 매출은 3,518억 원, 영업이익은 1,93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진단키트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올해 4월에는 이탈리아 정부와 스코틀랜드 9개 병원과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재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재는 5.97%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분기 깜짝 실적 발표 이후에 해외 수출 확대 기대감이 감돌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우리 양시장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또 오늘은 MSCI 정기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편입이 된 종목들과 편출이 된 종목들이 있는데요. 편입이 된 종목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하나씩 종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HMM의 경우에는 7.21%의 급등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47,6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편입이 된 종목들은 앞서서 보신 HMM과 하이브, SKC, 녹십자인데요. 지금 거래 대금과 비교했을 때 패시브 매수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종목들의 주가 희비는 엇갈렸는데요. 앞서서 보신 HMM의 경우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달성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5%대 낙폭을 보이면서 24만 6천 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SKC의 경우에는 SKC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역시나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SKC는 2.5%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3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녹십자는 한번 살펴보시면요. 녹십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녹십자의 주가는 2.93%가 상승한 38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편출된 종목들도 하나씩 짚어보시면 현대해상과 한화, GS리테일, 삼성카드,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오뚜기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까지도 우리 시장에는 양시장에서 1%대 낙폭이 관찰이 됐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시장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황을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상황을 봤을 때 1.49%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3,161.6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우하향 곡선을 그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약간의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초반에 고가를 터치하지를 못하는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이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동일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만 4.77%의 급등 양상이 관찰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모두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LG화학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5.27%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86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다시 8만 원은 지켜냈습니다. 1.48%의 약세를 나타내면서 8만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대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보합권에 들면서 22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1%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삼성 SDI도 1.25%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도 3% 가까이 빠지면서 26만 2,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마감 상황을 짚어보시면요. 아무래도 지수가 좋지 못했던 만큼 상승한 업종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1.29%의 강세가 관찰이 됐고요. 의약품과 운수장비 업종은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하락한 업종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가 가장 거셌던 업종은 건설업종이었습니다. 3.46%의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학과 증권, 전기가스업, 종이목재 업종도 전거래보다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급 상황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2조 원이 넘게 덜어냈습니다. 2조 7,031억 원을 덜어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2,483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3조 원 가까이 순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봤을 때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도 동일한 수급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2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황을 먼저 보시면요. 1.18%가 빠지면서 967.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코스닥 시장의 하루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우하형 곡선을 그려내다가 마감을 앞두고는 소폭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맞췄는지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시면 줄줄이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셀트리온경제는 3%대 약세를 보였고요. 카카오게임즈는 4% 가까이 빠졌습니다. 펄어비스는 4.19%의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도 좋지 못합니다. 모두 2%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하락률이 가장 컸던 종목은 SK머티리얼즈였습니다. 2.9%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31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마감 상황을 짚어보시면요. 역시나 지수가 좋지 못했던 만큼 상승한 종목은 적었습니다. 상승한 업종들을 짚어보시면 금융업종에서는 2%에 가까운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음식료, 담배와 섬유의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했던 업종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이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3%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해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서비스도 같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운송과 통신 방송 서비스에서도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냈고 개인 투자자는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털어냈고요. 기관 투자자도 5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홀로 2,351억 원 순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이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2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오늘도 양매수 주체의 그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냈고 개인 투자자만이 받아냈는데요. 지수를 방어하기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우리 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켜내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